사이다 무비튼. 남편은 오사카 지역 농촌 남자, 나는 도쿄 출신의 찐 도시 여자. 상견례 때는 시부모님이 도쿄에 오셨고 남편이 대학을 도쿄에서 다녀서 결혼식도 대학 근처에서 했다. 나는 추석, 설 명절에도 직업상 3일 정도밖에 연휴가 없다. 게다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시댁에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해 7월,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시댁에 미리 앞치마까지 챙겨서 내려갔다.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참, 이제 오냐? 네가 문상객이냐? 앞치마 내줄 테니까 따라와라 라면서 희한한 표정을 짓길래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보였다. 그러자 아까보다 더 표정이 안 좋아졌다. 그래도 그건 챙겨왔니? 두고 보면 알겠지. 제대로 인사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묘하게 신경전을 걸어왔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왔다. 그런 태도는 내 짜증을 돋궜지만 다음 장례식이 있기 전까지 여기 올 일은 없을 테니 일단 참고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노예 부리듯이 쉴 새 없이 일을 시켰고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도시에서 자라면 그런 것도 못하냐? 어쩜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라고 대놓고 무시했다. 그것도 남편이 안 볼 때만 골라서 트집을 잡고 막말을 해대는 통에 짜증지수가 수직 상승으로 증가했지만 지금 나는 시댁 초상에 일하러 온 며느리다. 참아야 한다. 워워. 마인드 컨트롤에 최선을 다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는 평범한 시어머니로 변신했고 교묘하게 남편한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면서 틈만 나면 밖으로 내돌렸다. 남편이 나가면 돌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쉴 새 없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는 통에 속에서 열불이 났다. 그렇게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됐고 다시는 이 집에 오고 싶지 않다고 속으로 이를 박박 갈고 있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술상을 나오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다 끝내고 이제 어른들 한잔 하려고 하는데 술 시중 들면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혀야지? 라고 하길래 그래 마지막이니까 술 한잔 올리는 것 정도는 하자 하고 맥주를 따르려고 했는데 전원이 내 얼굴을 외면했다. 아직 아무도 술잔을 채우지 않았고 각자 자리 앞에 빈컵이 놓여 있었는데 한 잔 받으세요 라고 해도 무시하고 아예 손에 컵 자체를 들려고 하질 않았다. 처음 한두 명은 술을 안 마시나? 얘기하느라 내 목소리를 못 들었나? 반신반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 친척들에게 패싱당했다. 서로 눈짓을 하면서 외면하는 걸 보고 사전에 담합을 했네 싶었다. 불편한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 자리에만 방석도 없었고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일까? 주동자는 시어머니가 분명한데 마침 남편은 나랑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돌릴 선물을 고르러 나가고 집에 없었다. 끝까지 잘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뚜껑이 확 열렸고 이판사판 현관에 가서 신발을 신고 다시 돌아와 밥상 위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방방 몇 번 뛰면서 음식을 확 다 뒤엎어버렸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쳐다만 봤고 잠시 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이어서 친척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경쟁하듯이 소리치고 야단치고 난리가 났는데 개무시하고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 나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았어 라고. 나 수도에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 여기 시골 사람들 하나같이 예의도 없고 말도 상스럽게 하고 너무 수준 떨어져 라고 말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시댁 문 앞에 서서 친척들, 시부모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지난 며칠간 내가 어떤 황당한 취급을 받았는지 고래고래 소리치며 설명했다. 내가 혼자서 떠들고 있자 옆집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는데 이 동네는 우리 시댁처럼 하는 게 상식이에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시댁에 처음 온 며느리한테 온 집안이 똘똘 뭉쳐서 집단 괴롭히는 게 정상이에요? 에? 라고 나의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자 동네 주민들은 내 말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먼 데서 오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진짜 너무했다 라고. 이 집이 원래 상식이 좀 부족해. 18년 전에 동네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모금을 했는데 그때 한 푼도 안 냈다니까 라고 한마디씩 편을 들어줬대. 얼떨결에 모였으나 어느새 원팀이 되어 시댁 험담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원래 처음 보는 사이여도 남 욕을 같이 하다 보면 급 친분도가 상승하는 법. 한참 있다가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이 부재 중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엄청 화를 냈다. 나랑 결혼했으면 성진이도 이제 한 가족이야. 할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열심히 도우려고 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횡포야? 제일 어린 사람한테 어른들이 똘똘 뭉쳐서 괴롭힌다는 게 말이 돼? 부끄럽지도 않아? 라면서 확실히 내 편을 들어줬다. 방 안에는 내가 벌인 참사의 흔적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한 친척 어른이 나더러 얼른 치우라고 호령했지만 나는 시선을 핸드폰에 고정하고 완전 무시했다. 내가 저지른 짓도 보통 또라이 짓이 아니란 건 인정하지만 처음 시댁에 온 젊은 며느리를 집안 어른이란 사람들이 대놓고 괴롭히는 건 어디 법도인지 한번 묻고 싶다.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걸 보고 남편이 다시 화를 내려고 하길래 됐어 그만해. 아까 우리 집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열받는 일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다 말했어. 이제 난 괜찮아. 라고 하자 시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짐을 챙기러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방금 전 나와 원팀이었던 동네 아주머니가 현관까지 같이 들어오더니 요새 누가 며느리를 구박해? 그래봤자 본전도 못 찾을걸?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라고 했다. 현명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부모님 세대야 구박받으면 받는 대로 며느리들이 냉가슴 앓으며 견뎠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상대가 누구든 억울한 처사를 당하면 문제 제기하고 반격할 정도의 용기는 있다고 본다. 내가 현관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방에서 짐을 챙겨서 나왔고 마지막으로 진짜 어디 가서 내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내 편을 들면서 화를 내자 친척들이 단체로 움찔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 분들은 고소하다는 듯이 깔깔 웃었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은 계속 분이 안 풀린다면서 앞으로 시댁 쪽으로는 발길을 끊을 거니까 이제 갈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을 거라고 했다. 물론 기타 친척들과의 왕래도 끝. 그동안 남편은 농사를 지어도 큰 수입이 없던 부모님을 위해 보너스를 받으면 꽤 큰 돈을 시댁으로 송금했었는데 앞으로 연을 끊을 생각인 만큼 이제 송금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시댁에도 전화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낭비하는 생활은 안 했겠지만 반년에 한 번씩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꽤 큰 자금줄이었을 게 분명하다. 큰일 났다 싶었는지 당황한 시어머니가 급 사과 모드로 전환했지만 속보이는 짓 그만하세요. 앞으로 성진이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친척들이 한통속이 돼서 외지에서 온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요? 제정신 박힌 인간들이면 그렇게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젊으니까 내가 예의 좀 가르친다고 한 게 너무 과해서 그렇게 됐다. 지금 예의가 없는 게 누군데? 누가 누굴 가르친다고 그래? 난 태어나서 내 부모가 이렇게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없어. 엄마, 아버지는 성진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연을 끊을게. 내가 아내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라고 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 지난 며칠간 시부모와 시댁 친척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었지만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자 모든 분노가 사르르 녹아내렸다. 그렇게 한동안 시댁과는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보너스 시즌이 돌아오자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고 남편한테 전처럼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시댁은 시골집 치고도 꽤 오래된 집이라 집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수리를 맡기고 돈은 남편이 반년에 한 번씩 보너스를 보내주면 그걸로 해결해왔던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자금줄이 막혔으니 비가 새서 지붕을 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는데 농가 수입으로 어림없다고 통사정을 했다.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어서 큰 수입을 얻을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짓기 어려웠고 수리비로 나가는 돈을 포함해서 남편의 송금에 크게 의지를 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그 돈이 있으면 호강을 못하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니 난리가 안 날 수가 있나. 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며느리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얻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과 실망에 빠져서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시골에서 다들 한 집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고는 해도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인지라 수리대금을 안 갚자 트러블이 생겼고 심지어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는데 우리는 이 일과 관계도 없고 책임도 없고
달라질 건 없었다. 고향에 있을 때 남편은 인성 바르고 공부 잘하고 주변에서 온갖 좋은 평판은 다 들었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니 시부모하고 친척들이 서로 짜고 그 며느리를 괴롭혔다더라 라고 소문이 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고 상종도 안 하려는 분위기라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더니 딱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